평화로운 어느 날 밤, 딱 보기에도 다정해 보이는 커플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커플에게는 커다란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성이 남성보다 키가 훨씬 커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여성은 키를 줄여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굽절단 시술을 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 뭔 개소리야! 가끔 구두를 새로 샀는데 굽이 높아서 신지를 못한다. 친구가 선물을 해줬는데 굽이 높아서 못 신는다. 한동안 안 신다가 신으려고 하는데 굽이 높아서 못 신는다. 이런 이유로 굽을 잘라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신발 수선 시 굽 높이 변경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우선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선 구두 만드는 과정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은 라스트이고 라스트는 구두 디자인부터 완성 단계까지 사람의 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발을 넣고 구두를 만들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은 중창인데 중창은 바닥창 위 까레 밑에 들어가는 창입니다. 중창은 사람으로 따지면 신발의 척추 역할을 하는 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창이 휘면 구두도 휘고 중창이 망가지면 구두도 망가지게 되는 거죠. 구두를 만드는 첫 단계는 이 라스트에 중창을 대고 바닥 모양대로 잘라주고 펴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중창 중간에는 이렇게 철심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망치로 펴서 각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신발은 이 굽 높이와 이 중창 각의 신발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첫 단계에서 이미 디자인과 굽 높이, 중창 각, 신발 사이즈가 정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신발 굽 높이 변경을 제대로 하시려면 신발 만드는 첫 단계로 돌아가 중창의 이 각을 굽 높이에 맞게 펴주거나 구부려줘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수선집에서는 첫 단계로 돌아가는 수선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굽 높이를 변경하려면 첫 단계로 돌아가 중창의 각을 바꿔줘야 하는데 이걸 모르는 거죠. 의외로 모르는 수선집이 많습니다. 둘째는 알아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왜 안 하냐? 수선 비용부터 수선 시간을 따지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기 때문이죠. 우선 첫 단계로 돌아가려면 전부 분해해서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신발의 경우 중창의 이 각을 바꾸면 이 가피의 길이도 변경을 해야 하므로 가피도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샌들의 경우는 가피는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중창의 각만 바꾸면 되는 거죠. 그래서 샌들은 가끔 제대로 굽 높이 변경을 해주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수선집에서 제대로 수선을 안 해줍니다. 대부분의 손님은 굽을 잘라달라고 하고 수선집에선 아무 말 없이 그냥 굽을 잘라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구두굽 잘라주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쪽은 원래 굽이고 이쪽은 굽을 1cm 자른 굽인데 테스트를 위해 1cm만 잘랐지만 실제 대부분의 손님은 2cm 정도 자르려고 합니다. 1cm만 잘라도 이쪽과 이쪽의 차이점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굽을 자른 구두는 보주굽, 댕가가 바닥에 평행으로 닿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얇은 굽으로 된 구두는 굽이 그냥 부러져 버리고 굽이 두꺼운 구두라면 위에서 이 상태로 신을 때마다 사람의 체중으로 눌러버리기 때문에 구두굽 자체가 빠져버립니다. 물론 가끔 사람이 신어서 눌러주게 되면 중창이 어느 정도 휘면서 평행을 이루는 구두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창이 휜다고 해도 가피 부분이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신발도 망가지고 발 또한 무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굽 높이를 높이면 어떻게 될까요?
남자들은 대부분 키가 작다고 굽을 2cm 정도 높여달라고 합니다. 굽을 높이면 이런 식으로 굽이 바닥에 닿게 되고 가피 부분 또한 반대로 이렇게 휘게 되는 거죠. 결국 높이거나 낮추거나 똑같이 신발도 망가지고 발에도 무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두굽 높이는 절대 바꾸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굽이 높거나 낮을 경우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굽이 높으면 내 구두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지인이나 친구, 가족분에게 선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깝다 하시는 분은 대부분의 구두는 0.5cm 정도의 굽 높이 변경 가능한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높이 변경을 하시겠다 하시는 분은 0.5cm 정도만 변경해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굽의 높이 변경을 하시는 건 권장해 드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신발을 신었을 때 체감하는 높이는 뒷끝 높이에서 앞에 높이를 뺀 높이입니다. 이렇게 앞에 갑옷이가 들어간 신발은 이 굽 높이에서 이 갑옷이 높이를 뺀 높이가 여러분이 느끼게 되는 굽 높이입니다. 즉, 굽을 자르거나 변경하시는 것보다는 앞을 0.5cm 정도 높여주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죠. 이런 두께 0.5cm 정도의 보조창을 앞에 붙여주면 굽을 자른 효과도 나오고 보조창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닥창을 보호해주는 효과도 나옵니다. 또한 미끄럼 방지창 역할도 할 수 있으며 가끔 바닥창이 얇아서 발바닥이 아프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붙이면 그것 또한 막아줍니다. 즉 일석사조의 효과가 나오는 거죠. 수선을 하기 전에 우선 집에서 0.5cm 두께가 되는 물건을 바닥에 놓고 신발을 신고 앞부분만 이런 식으로 디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방법은 0.5cm 정도 되는 물건을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앞부분에 붙이고 신어 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테스트를 해서 신는 게 가능하다 하시면 수선을 하시고 그래도 못 신겠다 하시면 그냥 친구나 지인에게 선물하세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설명한 이야기를 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굽 높이를 높이면 사진처럼 노면에 닿는 보조굽의 앞부분이 뜨게 되고 가피 부분이 아래로 꺾이게 되므로 구두굽이 빠지거나 부러지는 등의 손상과 발에 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굽 높이를 낮추면 사진처럼 노면에 닿는 보조굽의 뒷부분이 뜨게 되고 가피 부분이 위로 꺾이게 되므로 마찬가지로 구두굽 손상과 발에 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점을 테스트하시고 싶은 분은 굽을 높이려는 경우는 2cm 정도 물건 위에 뒷굽 부분만 올려보시면 보조굽과 가피의 변화를 한눈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굽 높이를 낮출 경우는 신발 앞부분에 높이 2cm 정도의 물건을 놓고 뒷굽은 노면에 그대로 두시면 보조굽과 가피의 변화를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문제점들의 해결 방법으론 굽 높이 변경을 안 하시는 게 최고 좋은 방법입니다. 굽 높이를 높이는 경우는 최대 0.5cm까지만 올려주는 게 좋고 굽 높이를 낮추는 경우는 굽을 자르는 대신 사진처럼 앞에 0.5cm 정도의 보조창을 붙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바닥창 보호하는 보조창 효과, 굽을 낮춰주는 효과, 미끄럼 방지창 효과, 바닥창이 얇아 발바닥이 아픈 것을 막아주는 효과 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두 수선집에서 절대 수선하면 안 되는 것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